안녕하세요. 14kg을 감량하고 변비와 소화불량 극복에 성공한 이원선입니다. 네, 14kg 감량. 네. 안녕하세요. 3년째 요요 현상 없이 26kg 감량에 성공해서 건강하고 날씬한 삶을 되찾은 이은정입니다. 와. 실례지만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네. 51세입니다. 저는 58세입니다. 몇 세요? 58 만으로. 아이고, 이것도 이상하게 이분들 나이가 적으신 건데. 자꾸 저 적어지죠?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모습만 봐서는 두 분 다 평생 날씬하셨을 것만 같은 몸매시거든요. 과거에 살이 찌셨던 적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제가 남편 따라서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고기 드시고 막. 고기가 싸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화불량도 심해지게 되고 네. 예, 어느 날 갑자기 변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변비. 예, 심지어 변비 때문에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이겨내신 임원선 씨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은정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미국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음. 거기 음식이 패스트푸드가 그렇죠, 그렇죠. 많다 보니까 예. 뭐 피자, 햄버거, 탄산음료를 매일 먹다 보니까 거의 70kg 넘게 쪘거든요. 70kg 넘게요?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스 차고 저도 만성 변비까지 생겨서 장 건강에도 문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은정 씨도 혹시 복부 쪽으로 비만이 심하셨나요? 그럼요. 제가 유난히 복부 비만이 심했어요. 제가 사실 살이 쪘을 때 살은 거의 다 버렸거든요. 버렸어요? 네. 그런데 딱 하나, 네. 바지 하나를 남겼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네. 야, 이거 소품 가져오신 분은 처음이라. 이건데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 그래서- 혹시 아저씨 바지 가지고? 아니에요. 그 몇 인치예요? 아마 40인치 제일 큰 거 거기서 산 것 같아요. 40인치. 네. 실례지만 지금 몇 인치 정도 되시는 거죠? 지금은 아마 25, 2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임원선 씨는 어느 정도? 저는 지금 현재 26인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개미허리를 갖게 되신 비결 임원선 씨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소화불량을 개선을 하고 변비를 해결하게 되면서 허리 사이즈를 줄이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소화가 안 되는 게 좀 나아지니까 살이 좀 더 잘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두 분 다 소화불량을 개선하면서 감량하셨다 이 말씀이신데 이 소화불량을 개선하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무작정 굶거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푸드. 네. 예, 그럼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5kg를 빼는 데는 뭐 한 달 안에 쉽게 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8kg가 찌는 요요 현상을 찌면서 소화도 더 안 되고 맞아요. 변비는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거 안 먹고 빼는 거는 절대로 하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골고루 먹자. 해서 먹자. 그래서 이번에는 밥은 네. 무조건 일반식으로 일반식으로 골고루 먹고 있어요. 그래야지 장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식만 먹고는 안 되고요. 네. 좀 다양한 관리들을 같이 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도움을 받은 게 효소를 좀 보충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먹던 게 카무트 효소예요. 카무트. 근데 이제 카무트 효소를 드셨다는 게 그중에서 좀 특이한데 카무트는 저도 들어본 곡물인데? 이 곡물 맞죠? 근데 효소가 붙어가지고 네, 그 곡물 맞습니다. 앞서서 이 효소를 식품으로 보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임원선 씨께서는 카무트 효소로 이 효소를 섭취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카무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대표적인 고대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무트 외에 대표적인 고대 곡물로는 로마 군대가 주식으로 먹었다고 하는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파로 그리고 또 카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카무트가 훨씬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현대 곡물들 많잖아요.
이 현대 곡물과 카무트, 파로 같은 고대 곡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현대 곡물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정제 탄수화물, 그래서 원래 식품에 존재하는 이 탄수화물을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식감은 부드러우면서 탄수화물의 순도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대 곡물들은 문제가 포만감을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먹고 나서 금세 배가 고프고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아주 커지게 돼요. 반대로 고대 곡물은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이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 동안 유전자 변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을 만큼 내성도 강하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들, 대표적으로 비타민,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들이 아주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밀은 기존 밀이 가지고 있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주요 성분을 고갈시킨다고 밝혔고요. 고대밀은 현대밀보다 미네랄을 축적하는 능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무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주목해야 할 10대 곡물로 선정이 돼서 영양가와 효능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미노산 18종류를 비롯해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또 식이섬유 등 총 53가지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고요. 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곡물인 만큼 생명력도 강한 곡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카무트를 효소로 섭취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아마 임원선 씨께서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장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 효소로 섭취를 하신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무트 곡물 형태가 아니라 네. 효소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은정 씨도 소화불량을 개선하시면서 감량을 많이 하셨는데 효소 보충에 좀 신경을 쓰신 거예요? 뭐예요? 아마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효소를 섭취하면 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것저것 효소를 SNS로 막 구매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카무트 효소였어요. 저는 카무트 효소를 먹으면서부터 좀 감량에 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주로 이제 카무트로 된 효소를 유독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식성이 있어서 네. 아직도 그런 햄버거 종류를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지금도? 네.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찾다 보니까 카무트가 탄수화물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럼 카무트로 된 효소를 좀 섭취하면 둘 다 관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카무트 효소를 먹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탄수화물 좋아해요. 뭐 햄버거도 좋아하지만 피자도 또 우리가 멀리할 수 없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또 끊지는 못해요, 저도. 그래서 이걸 좀 먹으면서 관리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도 좀 카무트 효소를 선택했거든요.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네, 이 카무트 효소는 탄수화물을 소화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카무트 효소가 실제 탄수화물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제가 시각화한 실험을 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한쪽에는 빵과 물을 넣고 다른 한쪽에는 빵과 물 그리고 카무트 효소를 함께 넣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경과하자 이 빵과 물만 넣은 쪽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이 빵과 물 그리고 카무트 효소를 함께 넣은 쪽은 배출이 다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카무트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제라는 효소의 수치가 높기 때문인데요. 알파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물론 장의 독소 축적을 막아 체중 관리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 아밀라제는 포만감에도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씹으면 알파 아밀라제가 증가를 하고 또 소화 분해 흡수를 도와서 포만감까지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무트는 탄수화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곡물입니다. 왜냐하면 카무트는 우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곡물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은정 씨도 소화불량과 이제 변비 때문에 카무트 효소를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카무트 효소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너무 궁금해요. 카뮤트 효소도 뭐가 많더라고요. 예. 저는 그 중에서도 카뮤트의 함량이 높은 걸로, 또 카뮤트 자체를 발효시킨 효소로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카무트 함량이 높은 걸로 근데 이 자체를 또 발효시킨 카무트가 있거든요. 예, 그걸 섭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요. 카무트를 발효하여 효소로 섭취하면 흡수율과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 불량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쥐에게 대장염을 유발한 이후 일반 식이 섭취군과 카무트 밀 효소 식이 섭취군으로 나누어 관찰을 하였을 때 일반 식이 섭취군은 소화 불량으로 인하여 식이 섭취량이 감소한 반면 카무트 밀 효소 식이 섭취군은 7일 만에 섭취량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무트 효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쥐에게 대장염을 유발한 후에 이 대장성 질병 활동 지수를 살펴봤더니 설사 그리고 혈변의 빈도가 낮고 대장성 질병 활동 지수도 낮아졌다고 합니다.